디젤 잠수함 하나가 세계 최강 해군들을 무너뜨렸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웃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기술은 몰라도 군사력은 글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을 연구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한국 해군에 대한 제 인식은 무관심에 가까웠죠.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들이 주목하는 그 훈련에서 한국은 상식을 깨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 해군전략학과 교수 린샤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깊은 감동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해군전략학을 가르치는 린샤오예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봄이었죠. 베이징 중국해군전략학회 대강당에서 림팩 훈련 분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림팩이라는 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이거든요. 매년 태평양 하와이 근처에서 열리는 정말 큰 행사죠. 전 세계 해군 강국들이 모여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가국 명단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예상되는 나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핵잠수함이나 최첨단 군함을 보유한 해군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나라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잠깐, 한국이 림팩에 참가한다고요? 저는 명단을 다시 한번, 아니 3번이나 확인했어요.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첫 반응은 의아함을 넘어서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아니, 거의 황당함에 가까웠다고 해야 맞겠네요. 왜냐하면 림팩은 핵잠수함이랑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모이는 무대거든요. 세계 해군 강국들만 참가하는 그런 최고 수준의 훈련이에요. 거기에 한국이 온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러시아 해군 전략가 알렉세이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해군이 가진 건 낡은 디젤 잠수함 몇 척뿐이라면서 림팩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관광하러 오는 거 아니냐고 조롱했거든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경제적으론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지만 군사적으론 정말 미약한 나라. 게다가 너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민족이라고 여겼죠. 저희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한국 전쟁 때도 미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이 림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구경만 하다 올 거야. 그냥 예의상 초청받은 거겠지. 실제 훈련에선 별 역할도 못할 텐데. 아마 첫날 훈련에서 바로 탈락하고 부끄러워할 거야.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몇 달 후 하와이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제 모든 생각과 편견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해군이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엄청난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림팩 훈련 참관단 자격으로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진주만 해군기지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압도되었죠. 세계 각국의 거대한 군함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국의 핵잠수함들, 일본의 최신형 호위함들,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까지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해안가에서 바라본 한국 함정은 정말 초라했어요. 다른 나라 군함들 사이에서 완전히 작아 보였거든요. 이종모함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크기도 작고 겉모습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한국은 구경만 하러 온 거구나. 첫날 브리핑 자리에서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국 해군의 참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죠. 미국은 핵잠수함 2척과 최첨단 이지스함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화려한 영상과 함께 무기 체계를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도 헬기 탑재 호위함과 최신 소나 시스템을 내세웠고요. 특히 대잠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어요. 호주 역시 콜린스급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장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죠. 모든 나라가 화려한 장비들과 첨단 기술을 뽐내고 있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이게 림팩이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들이 모인 자리답네. 각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 무대에 올라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해군 장교였거든요. 키도 크고 차분한 인상의 최지훈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최지훈의 발표는 너무 간단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10분씩 발표할 때
그는 단 3분 만에 끝냈거든요. 이종무함 한 척으로 참가한다고 담담하게 말하고는 많은 걸 배우고 가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끝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나 소극적이네.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참관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한국이 가져온 게 고작 디젤 잠수함 하나뿐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겸손해 보이지만 깊숙한 곳에 자신감이 숨어 있는 그런 묘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쓴 해군 전략 논문까지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해군 장교가 중국 교수의 논문을 공부했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 해군의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최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들은 화려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실전에서 증명하는 걸 더 좋아한다면서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이 무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몇 시간 버티다가 조용히 탈락할 거야. 훈련 시작 하루 전이었어요. 각국 함정들이 하와이 앞바다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미국의 거대한 핵잠수함 버지니아급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참관단들이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거든요. 길이가 100m가 넘는 그 위용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AIP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호주의 콜린스급도 덩치가 엄청났어요. 모든 함정이 첨단 무기와 레이더로 무장한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이종무함을 보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나라 잠수함들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겉모습도 그냥 평범한 디젤 잠수함이었어요. 특별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알렉세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저런 구식 잠수함으로 림팩에 참가하다니 정말 용감하다면서요. 아마 첫날 훈련에서 바로 발견되어서 격침당할 거라고 조롱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참관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독일 해군 전문가는 한국 잠수함이 너무 시끄러울 거라고 걱정했고요. 프랑스 분석관은 아예 관광하러 온 거 아니냐며 웃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구나. 한국은 그냥 예의상 초청받은 거였어.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못할 거야. 아마 훈련 시작하자마자 어디 숨어 있다가 조용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지. 브리핑 시간에 각국 작전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미국은 핵잠수함 2척을 이용한 공격 작전을 설명했어요. 정말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이었거든요. 일본도 소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탐지 작전을 자세히 소개했고요.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자 최지우는 또 간단하게 말했어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세세한 전술까지 설명할 때 말이에요. 알렉세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아마 공개할 만한 작전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그냥 다른 나라들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할 거라고 비웃었거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동의했어요. 훈련 전날 밤 각국 함정들이 출항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웅장한 함정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이종무함만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벌써 숨었구나. 아마 안전한 곳에 숨어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정말 소극적이네.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겠지. 어차피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실력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한국 잠수함이 조용히 사라진 게 겁을 먹고 숨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무서운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며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다는 걸요. 다음날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미 바다 깊숙한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림팩 훈련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새벽 6시 하와이 앞바다는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어요. 각국의 함정들이 가상의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 해군 지휘함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파란 팀과 빨간 팀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함정을 먼저 격침시키는 쪽이 이기는 거였죠. 한국은 파란 팀에 속해 있었고요. 미국, 일본, 호주의 최첨단 함정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했어요.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레이더 화면이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함정들이 바다 곳곳에서 서로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긴장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훈련 시작한 지 불과 30분 만에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에서 격침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에 공격당했다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잠수함이 그렇게 빨리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휘관들이 급하게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공격한 함정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킨 걸까요? 1시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마저 격침당한 거예요. 역시 공격한 상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마치 유령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격침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참관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렉세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러시아 해군 전문가인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 시작 2시간 만에 미국의 핵잠수함마저 격침당한 거예요. 그 유명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말이에요. 지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거든요. 미 해군 사령관이 급하게 상황 분석을 지시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찾아내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잠수함이 한국의 이종무함뿐이라고요. 그 순간 지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의 한 점에 집중되었거든요. 바로 한국 함정을 나타내는 작은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한국 잠수함이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까지 모두 격침시킨 건가요? 그 낡은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건가요? 미 해군 사령관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이건 마치 이순신 제독의 후예들이 만든 전략 같다고요. 조용하게 접근해서 적을 하나씩 제거하는 완벽한 잠수함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제 조용히 사라진 건 겁을 먹고 숨은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은밀 작전을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세계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이미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훈련이 끝나고 모든 함정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이종무함이 정말로 모든 잠수함을 격침시켰다는 게 말이에요. 지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받은 건 알렉세이였어요. 어제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가 완전히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해군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날 저녁 디브리핑 시간이었어요. 각국 지휘관들이 모여서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였죠. 미 해군 제독이 한국 해군의 전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잠수함은 훈련 시작 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장비를 자랑할 때 그들은 조용히 바다의 지형과 해류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치밀한 준비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망 기술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바다 밑에서 거의 소음을 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최첨단 소나로도 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그때 한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훈련 시작 전날 밤 최지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누군가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영상 속에서 최지훈이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맹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신들이 모두 침몰하더라도 적의 함정 하나는 반드시 격침시키겠다는 각오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정신이구나 싶었거든요. 화려한 장비나 최첨단 기술보다는 불굴의 의지와 완벽한 준비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디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냉철하고 전략적인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이 또다시 완승을 거두었어요. 더 놀라운 건 림팩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해군 장교가 연합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최지훈이었죠. 세계 최고의 해군들이 한국 장교의 지위를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림팩에 참가한 건 단순히 훈련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주러 온 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어요. 알렉세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씁쓸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한국을 너무 얕봤다면서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 때문인지 계속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해군의 놀라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웠거든요. 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감정에 휩쓸려 잘못 판단했다는 게 정말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한국 해군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림팩 훈련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최지훈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해군의 놀라운 실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 편견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와이 기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는데 최지훈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겸손함 뒤에 숨어있는 깊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 해군이 어떤 훈련을 받기에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요. 최지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신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면서 언제나 바다에서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도 적의 함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였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해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전술과 기술을 개발해온 거였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최지훈이 말하기를 한국 해군은 개인의 영웅주의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팀워크와 집단적 희생정신으로 승부한다는 거였죠. 모든 승조원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는 그 감정이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하면서 최지훈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훈련할 때 실제로 며칠씩 바다 밑에서 생활한다고 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했어요. 깊은 바다에서는 동료를 믿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정신적 결속력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철학과 정신력을 가진 해군이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최지훈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해군은 영웅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자신들이 직접 해내는 걸 믿는다면서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식당을 나오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렉세이가 다른 참관단들과 함께 한국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려고 한다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한국의 승리를 우연이나 행운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였죠. 저는 화가 났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알렉세이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려는 거냐고요. 알렉세이는 변명했어요. 한국이 이번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면서 실제 전쟁에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최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완전히 변화했어요. 한국 해군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거든요. 이제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최지훈이라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과 깊은 철학에 마음이 끌렸어요. 림팩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날 국제해군전략학회에서 발표할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 말이에요. 학회장에는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이번 림팩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싶어 했어요. 알렉세이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했거든요. 한국이 운이 좋았을 뿐이고 실제 전쟁에서는 통하지 않을 전술이라고 주장했어요. 듣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다른 참관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특히 일본과 호주 대표들은 자국 해군이 한국에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해군의 전술이 가장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발표한 거예요. 학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고요. 하지만 직접 보니 한국 해군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다고 말했어요. 완벽한 준비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거든요. 특히 한국 해군의 집단적 희생정신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설명했어요.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팀워크로 승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거든요. 알렉세이가 중간에 제 발표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린 교수가 한국에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 있다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참관단들이 오히려 알렉세이를 비난했어요. 미국 해군 제독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자신도 린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한국 해군의 전술은 정말 뛰어났다고 인정했거든요. 일본 해군도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학회가 끝나고 최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발표를 들었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했거든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 와서 칭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지훈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최지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당신들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요. 한국 해군이 보여준 전문성과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거든요. 최지훈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린 교수 같은 분이 이해해 주시니 정말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환송 만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국 해군 지휘관들이 한국 해군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림팩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을 바꾼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어요. 최지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 딸 샤오밍에게 한국 해군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림팩에서 본 놀라운 일들, 최지훈의 멋진 모습,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샤오밍은 10살인데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요. 엄마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특히 작은 잠수함 한 척이 세계 최강 해군들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샤오밍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감동받은 그 바다를 직접 보고 싶다고요. 한국에 가서 그 용감한 잠수함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한국이 그리웠어요. 최지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국 해군은 또 어떤 훈련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샤오밍의 제안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여름휴가 때 샤오밍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요.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를 견학할 수 있는지 문의해봤더니 흔쾌히 허락해주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내려서 바다 냄새를 맡는 순간 1년 전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샤오밍도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보는 한국이 정말 새로웠나 봐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지훈이 직접 저희를 맞이해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내준 거였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샤오밍은 최지훈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늘 이야기해준 그 멋진 해군 아저씨를 드디어 만난 거거든요. 최지훈도 샤오밍을 정말 예뻐해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이종모함 앞에 섰을 때 샤오밍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가 영웅들이 있는 곳이냐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최지훈이 샤오밍에게 잠수함 내부를 특별히 보여줬어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거든요. 샤오밍은 정말 신기해했어요. 잠수함 견학을 마치고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아이와 함께 이 바다를 보러 온 거거든요. 인생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오밍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한국 아저씨들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최지훈이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이종모함의 작은 모형이었거든요. 샤오밍이 정말 좋아하면서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신나했어요. 저는 최지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딸에게까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샤오밍이 저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나라들 사이의 우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샤오밍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편견과 실수를 통해 아이가 더 큰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저희 모녀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존경과 감동으로 마무리된 놀라운 여행이었죠. 한국 해군의 실력과 정신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